네, 그러면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1교시를 너무 길게 시간이 길어서 2교시는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치료 목표는 무엇인가? 치료 목표는 바로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과 자유 이런 것들을 능력들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치료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유는 불안을 초래하고 그래서 성장을 위해 자유에 대한 공포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를 창출하려는 진실한 목적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내담자로 하여금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자신을 보게 하고 그가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 그 상담 이론의 치료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내담자의 자각을 최대화해서요 실존적인 공허를 갖는 무의미성이나 신경증에서 벗어나서 내담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어떤 방향 설정과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치료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기법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이제 이 그 실존주의 치료는요, 좀 다른 이론들에 비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많은 치료 기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제가 실시간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약간은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추상적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법도 확실하게 정의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법들이 있기는 해요. 이 실존주의 치료는 좀 어떠냐면 내담자의 인간 실존이라는 게 인간 실존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죽음,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고독, 무의미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인간 실존입니다. 이 인간 실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치료자의 자세, 상담자의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이제 철학을 좀 강조하는 철학적 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진솔함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치료 기법을 보자면 직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면 아시죠? 직면 앞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존주의 치료에서는 직면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실존의 문제인 실존적인 조건,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그 조건이 뭔가요?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치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묘비명을 자신의 묘비명을 쓰게 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자신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쓰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죽음에 그 직면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담자가 그 존재의 어떤 의미, 존재의 조건, 존재적인 자기의 어떤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자각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명을 뭘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사망 기사를 내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치료 기법 중에서 직면입니다. 그리고 역설적 의도라는 게 또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역설적 의도는 역설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설적인 의도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강박증이라든가 공포증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신경증을 보이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얘기 불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다가오지도 않은 불안감 때문에 막 강박증을 보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증을 보이고 그럴 때 이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예기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뭐 두려움을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생길까봐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예기불안인데, 그래서 막 말을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붉힌다거나 식은땀 이런 것들을 흘리는데, 아니면 손을 뜬다거나 이럴 때, 이걸 진짜 막 해보는 거예요. 손을 더 치료자가, 상담자가 더 손을 많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더 많이 더듬어 보고, 이게 이제 역설적인 의도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성제거법. 사람들이 너무 반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기 관찰을 좀 안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반성제거법이라고.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앞에서도 계속 여러분들 배웠어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삼파술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든가, 이제 특히 우리 실존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 가지고 삼파술처럼 계속 이제 내담자가 말을 하게끔,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게끔 하는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한번 볼까요? 1단계는 정상 확인하고, 2단계 의미의 자각, 3단계 태도 수정, 4단계 정상의 통제, 5단계 삶의 의미 발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정상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상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요인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의미를 자각하게 합니다. 삶과 후 죽음의 의미, 그리고 사랑, 노동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삶의 유한성이라든가, 또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이랬을 때 되게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기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삶의 의미를 채워주기도 하고, 결여되면은 뭐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랑을 통해서 어떤 실존적인 좌절이라든가 공허감 이런 것들을 채우고, 자기 삶에서 의미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3단계는 태도의 수정입니다. 3단계는 의미 자각을 통해서 내담자가 정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정상의 통제. 그래서 태도의 수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을 약화시키거나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걸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의미를 향해서 새로운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바로 4단계고요. 5단계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어떤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의미 발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치료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먼저 사례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존주의 치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